여기에 파리가 마르세유와의 경기 후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등번호인 19번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PSG는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PSG는 승점 68점에 도달했는데요. 2위 마르세유와 승점 19점 차이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우승은 확정적입니다. PSG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강인 유니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2위 마르세유와 승점 차이가 19점이나 벌어진 걸 의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아름다운 경기를 봤다. 리버풀전 승리에 이어 마르세유도 잡았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개인의 목표보다 팀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또 교체로 나오면서 최근 불안한 입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선 이강인을 선발로 쓰지 않거나 기용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르세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등번호인 19번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정말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강인 선수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레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레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배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끝내 PSG에 잔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여름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PSG를 떠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풋메르카토까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PSG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이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며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정기적으로 활용했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강인은 2025년 여름에 판매될 예정이라 이적 명단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온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PSG의 큰 재정적 기회이다라며 클럽 재정을 위해 이강인을 여름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주전 멤버였으나 흡입차가 온 후로 두 해 선수에게까지 밀리며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후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진원지는 이강인 1티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입니다. 모레토는 17일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에스턴 빌라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에이전트의 여정이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테오 기자의 말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행에 대한 루머부터 이적 확정까지 모두 맞춘 바 있습니다. 이강인 소식에 관한 한 나의 정보를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모레토 기자는 또한 지난 1월에도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PSG의 중요한 선수지만 많은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현재 공식 논의는 없지만 맨유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아스널과 뉴캐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 속에서 외신들이 메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의 골과 같았다. 메시의 모습이 연상된다. 아시아의 메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며 다시금 가장 먼저 이강인의 왼발이 메시와 닮았다며 극찬한 레전드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아트사커의 창시자 지놀라입니다.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데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의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